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는 미국 캔자스의 넓은 초원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은 농부인 헨리 아저씨와 그의 아내, 엠 아주머니뿐이었지요. 그들의 집은 아주 작았어요. 나무를 실어 오는데 먼 길을 가야 해서 집을 지을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집은 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요리용 난로, 접시장, 탁자, 의자 3개, 그리고 침대가 있었어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큰 침대에서 자고 도로시는 그 반대편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를 썼답니다. 집엔 다락방도 없고 지하실도 없었어요. 대신 혹시나 몰아칠 회오리 바람을 피하기 위해 방 바닥 한가운데에 땅을 파 만든 작은 피난 구멍이 있었지요.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 공간이 바로 회오리 바람 지하실이었어요. 도로시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끝없는 회색 들판뿐이었어요. 나무도 없고 집도 보이지 않았어요. 땅은 햇볕에 바싹 말라 갈라졌고 풀도 햇볕에 타서 푸르름 없이 모두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집도 한때는 칠해져 있었지만 햇볕과 비의 색이 다 벗겨져 지금은 주변 풍경처럼 칙칙했지요. 엠 아주머니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예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내리쬐는 태양과 거센 바람에 눈빛도 희미해지고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답니다. 도로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엠 아주머니는 도로시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 가슴을 움켜쥐며 놀라곤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도로시가 웃기라도 하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헨리 아저씨는 더더욱 웃지 않았어요. 그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묵묵히 일만 했고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듯했지요. 긴 수염도 거친 장화도 온통 회색빛이었고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답니다. 그런 도로시에게 웃음을 안겨준 건 바로 토토였어요. 토토는 털이 검고 눈이 반짝이는 작은 강아지였어요. 하루 종일 도로시와 신나게 뛰놀았고 도로시도 토토를 무척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놀 시간이 아니었어요. 헨리 아저씨는 문턱에 앉아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로시도 문에 서서 토토를 품에 안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엠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멀리 북쪽에서부터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풀잎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남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와 풀들이 반대 방향으로 휘날렸지요. 헨리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오리 바람이 몰려와 가축들 먼저 살펴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소와 말을 지키기 위해 달려갔어요. 아주머니는 그제야 위험을 깨달았어요. 도로시, 어서 지하실로 내려가자.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지하실로 향하려 했어요. 그런데 토토가 갑자기 품에서 뛰쳐나와 침대 밑으로 숨고 말았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잡기 위해 달려갔고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채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어요. 드디어 토토를 붙잡은 도로시가 지하실로 향하려는 그 순간 쾅! 하고 울리는 바람소리에 집이 크게 흔들리더니 도로시는 균형을 잃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이 빙글빙글 돌더니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요. 북쪽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딱 이 집 위에서 만났던 것이죠.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는 공기가 고요한 편이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집을 밀어 올려서 하늘 높이 떠올랐던 거예요. 집은 새털처럼 공중에 둥둥 떠서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어요. 밖은 어둡고 바람은 사납게 몰아쳤지만 다행히 집 안은 꽤나 조용했어요. 처음엔 마구 흔들리더니 곧 아기 요람처럼 살짝살짝 흔들리는 느낌이었지요. 토토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짖었고 도로시는 가만히 바닥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어요. 한 번은 토토가 열린 바닥문 근처에서 바람에 날려 구멍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도로시는 토토의 귀를 간신히 붙잡고 다시 끌어올렸고 그 뒤로 바닥문을 단단히 닫았어요. 시간이 흘렀고 도로시는 점점 무서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떨어질 때 집이 부서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지요.
마침내 도로시는 침대로 기어가서 누웠고 토토도 그 옆에 누워 함께 잠이 들었답니다. 도로시는 갑자기 몸이 쿵 하고 튀어오르는 듯한 충격에 눈을 떴어요. 만약 딱딱한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면 꽤 아팠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어서 큰 충격은 없었지요. 토토는 도로시 얼굴에 차가운 코를 들이대고 낑낑거리며 도로시를 깨웠어요. 도로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았어요. 집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밖이 밝아.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놀란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았지요. 우와, 여긴 어디지? 도로시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잔디밭,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과일, 알록달록한 꽃, 지저귀는 새들, 맑고 반짝이는 시냇물까지. 도로시는 캔자스의 회색 들판만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풍부한 세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들은 도로시와 비슷한 키였지만 어른처럼 보였어요. 3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자였어요. 남자들은 파란색 옷에 끝이 뾰족한 둥근 모자를 썼고 그 모자엔 작은 방울이 달려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옷 위엔 별 모양 반짝이 장식이 있었어요. 모자도 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많고 머리는 희끗했지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다가 마침내 작은 노파가 도로시 앞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마법사시여, 뭉크킨들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께서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없애주신 덕분에 저희가 자유를 되찾았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요? 마녀를 죽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노파가 웃으며 집의 모퉁이를 가리켰어요. 그야, 당신 집이 마녀를 짓눌렀으니까요. 저기 발이 보이잖아요. 도로시는 그제야 집 아래를 보았어요. 정말로 은색 신발을 신은 2발이 집 밑에서 삐죽 나와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아니, 이 집이 그 마녀를. 도로시는 깜짝 놀라 손을 모아 쥐었어요. 괜찮아요. 노파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마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당신 덕분에 뭉크킨들이 자유를 되찾았으니 모두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뭉크킨들이 사는 곳인가요? 그래요. 나는 북쪽의 착한 마녀랍니다. 당신이 마녀를 없앴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마녀라고요? 정말 마법을 쓰는 진짜 마녀요? 그렇단다. 이 나라는 원래 4명의 마녀가 살고 있었단다. 북쪽과 남쪽은 착한 마녀, 동쪽과 서쪽은 사악한 마녀였지. 하지만 너 덕분에 이제는 서쪽에 있는 1명만 남았단다. 하지만 이모는 마녀는 다 옛날 이야기 속에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문명화된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란다. 오즈의 땅은 바깥 세상과 떨어져 있어. 여기는 아직도 마법이 남아있지.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저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캔자스에 계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걱정하실 거예요. 작은 마녀와 뭉크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라는 사방이 끝없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누구도 그 사막을 건널 수 없어요. 도로시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그 모습을 본 작은 마녀는 모자를 벗어 코끝에 얹고 하나, 둘, 셋을 외쳤어요. 그 순간 모자가 칠판으로 변했고 하얀 글씨가 나타났어요.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도로시니? 작은 마녀가 물었어요. 네, 도로시는 눈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오즈 대마법사를 만나러 가야 해. 그분이라면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에메랄드 시티는 어디 있어요? 나라의 한가운데에 있단다. 가는 길은 노란 벽돌길로 이어져 있으니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조금 험한 여정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마법으로 너를 지켜줄게. 도로시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구나. 나는 여길 떠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입맞춤을 해줄게. 이마에 내 입맞춤 자국이 있다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작은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 자리엔 반짝이는 빛이 남았지요. 이제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렴. 그리고 오즈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잘 가거라, 도로시. 마녀는 한 발을 축 돌리더니 빙글빙글 돌아 사라졌어요. 놀란 토토는 컹컹 짖었지만 도로시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녀니까 당연히 사라질 줄 알았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요. 토토는 도로시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두 친구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울타리가 쳐진 옥수수밭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도로시는 길가의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허수아비를 발견했어요. 허수아비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지프로 만들어진 얼굴엔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었지요. 팔은 나무로 된 막대기에 걸려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수아비가 갑자기 도로시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라 주춤했어요. 토토, 너도 봤지? 저 허수아비가 눈을 깜빡였어. 그러자 허수아비가 입을 움직였어요. 안녕,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도로시는 더 놀라면서도 다가갔어요. 너 말할 줄 아는 거야? 당연하지. 난 허수아비지만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에 꽤 오래 매달려 있었단다. 제발 날 이 막대기에서 내려줘.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매달린 기둥 아래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허수아비의 등을 받치고 있는 나무 막대를 빼내고 팔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지요. 허수아비는 축 늘어진 몸으로 바닥에 푹 쓰러졌다가 이내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치 막 태어난 것처럼 휘청휘청하면서도 기뻐 보였어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밌는 곳이었구나. 아참, 고맙다는 인사를 깜빡했네. 고마워, 소녀야. 너는 이름이 뭐니? 난 도로시야. 얘는 내 강아지 토토고. 난 그냥 허수아비야. 이름은 없어. 그런데 도로시야, 혹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건 왜 물어? 사실 말이야. 내 머리는 지프로 가득해. 그래서 똑똑하지 못하거든. 난 두뇌를 갖고 싶어. 진짜 머리로 가득 찬 그런 두뇌 말이야. 도로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너도 나랑 같이 에메랄드 시티로 갈래? 거기에 오즈라는 대마법사가 있어. 그분이 날 집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지 몰라. 혹시 너에게도 두뇌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허수아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그런 마법사가 있다니? 같이 갈게. 난 머리만 생긴다면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돼. 그리고 두 친구는 토토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어요. 노란 벽돌길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도 들려왔어요. 바람에 나무잎이 사각사각, 풀숲에서 동물이 달아나는 소리도 들리고요. 허수아비는 걷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자꾸 비틀거렸어요. 아이쿠, 또 넘어졌네. 근데 괜찮아. 난 지프로 만들어져서 안 아프거든. 도로시는 깔깔 웃었어요. 그래도 흙이 묻으면 털어내야 해. 둘은 점점 친해졌고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캔자스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허수아비는 도로시의 말을 잘 들었지만 가끔은 무척 엉뚱한 질문도 했지요. 근데 도로시, 두뇌가 생기면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질까? 글쎄, 오즈 마법사가 얼마나 멋진 머리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지도 몰라. 와, 그럼 난 똑똑한 허수아비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두 친구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신나게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여정에는 도로시,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 세 친구가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도로시와 허수아비 그리고 토토는 계속해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어요. 길은 점점 숲으로 이어졌고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커졌지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만 간신히 스며들었고 새들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숲속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좀 무서운데?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도로시. 무서울 것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비록 머리는 짚이지만 몸은 단단하다고. 허수아비가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무언가 땡
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친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가까운 숲속에서 나고 있었지요.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로 다가가자 거기엔 반짝반짝 빛나는 양철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다 만자세로 굳어 있었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우와, 움직이지도 않아. 인형인가?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름통 제발 기름 좀 주세요. 누가 말했어? 도로시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접니다. 기름이 필요해요.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양철 사람에게서 들려온 것이었어요. 어디가 뻑뻑한 거야? 허수아비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모두요. 특히 턱과 어깨, 무릎도. 도로시는 근처를 살펴보다가 작은 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정말로 기름통이었지요. 찾았어? 이걸로 마디에 기름을 뿌려주면 되겠어.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양철 사람의 턱, 목, 팔, 무릎 등에 기름을 뿌려주었어요. 처음엔 살짝 삐걱거리더니 곧 딸깍 하고 턱이 움직였고 이내 양철 사람은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았다. 정말 고마워요. 한참 전에 비를 맞았는데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그대로 서 있었지요. 도로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렇게 오래 서 있었는데 괜찮아요? 양철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기도 해요. 허수아비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근데 넌 머리는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머리보다도 전 심장을 더 갖고 싶어요.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요. 도로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에메랄드 시티로 가요. 오즈 대마법사님께 부탁드리면 심장을 줄지도 몰라요. 정말요? 양철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허수아비는 두뇌를 갖고 싶어 해요. 이제 당신은 심장을 원하니까 셋이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양철 사람은 기쁘게 도끼를 어깨에 메고 말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그리고 오즈를 만나면 꼭 제 마음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새 친구와 토토는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길 위에 이제는 4명의 동료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4명의 친구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깊은 숲을 지나 계속 걸어갔어요.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앞장섰고 허수아비는 종종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금세 일어났지요. 토토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고 도로시는 모두의 걸음을 맞춰 걷느라 바빴어요.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어요.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고 이상한 동물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았고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더욱 꼭 쥐었지요. 이 숲 너무 무서워. 도로시가 말했어요. 걱정 마. 난 지피라도 맞서 싸울 수 있어. 허수아비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난 심장은 없어도 팔은 튼튼하지. 양철 나무꾼도 덧붙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쿵,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펄쩍 무시무시하게 생긴 커다란 사자가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도로시를 향해 달려왔어요. 으악! 도로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토토는 컹컹 짖으며 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우악! 물지마. 무서워. 사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로시는 어이없어 하며 말했지요. 어떻게 사자가 그렇게 겁이 많을 수가 있어? 난 겁쟁이 사자야. 태어날 때부터 용감하지 못했어. 내가 으르렁거리면 다들 무서워하니까 괜히 으르렁거리기만 해. 사실은 나도 무서워서 그런 거야. 허수아비가 중얼거렸어요. 두뇌 없는 허수아비, 심장 없는 양철 사람, 그리고 이젠 용기 없는 사자까지. 도로시는 물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용기를 갖고 싶어? 정말 갖고 싶어. 다들 나를 숲의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작은 쥐만 봐도 벌벌 떨어. 진짜 용감해지고 싶어.
도로시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는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오즈 대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그분이라면 너에게도 진짜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사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나도 가도 돼? 그럼 함께 가자. 도로시가 손을 내밀자 사자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앞으로는 으르렁대지 않을게. 진짜 용기를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정에는 또 한 명의 친구가 더해졌어요. 이제는 5명이 되었지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 5친구는 계속 걸었어요. 숲은 점점 옅어지고 어느 순간 눈앞이 환하게 열렸지요. 도로시는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여긴 진짜 아름다워.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이 넓게 펼쳐진 양귀비 들판이었어요. 빨간 꽃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꽃 사이로 노란 길이 쭉 이어져 있었지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너무 향기롭다. 양철 나무꾼이 꽃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너무 좋아서 졸릴 정도야. 도로시는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나도 눈이 자꾸 감겨. 사자도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허수아비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도로시, 잠들면 안 돼. 이 꽃 무언가 이상해. 하지만 도로시는 이미 발걸음이 느려졌고 눈을 깜빡이며 휘청거렸어요. 사자도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이상해. 몸이 너무 무거워. 양귀비 꽃은 너무도 강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 오래 들판에 머물면 그 향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꽃이었던 거예요. 도로시,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안 돼. 허수아비가 도로시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도로시는 결국 쓰러졌어요. 토토는 도로시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하얗고 양철 나무꾼도 도끼를 내려놓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큰일이야. 도로시가 잠들었어. 게다가 사자도 저기서. 사자는 이미 커다란 몸을 땅에 눕히고 깊은 숨을 쉬며 잠들어 버렸어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우린 냄새의 영향을 안 받아서 괜찮지만 도로시와 사자는 안 돼. 어떻게 하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도로시는 작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어. 하지만 사자는 너무 커서 도저히 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잠시 고민하던 허수아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먼저 도로시부터 들판에서 데리고 나가자. 그리고 나서 도움을 찾자. 두 친구는 힘을 합쳐 도로시를 들쳐 업었어요. 토토는 도로시 뒤를 졸졸 따라왔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들판을 벗어날 때까지 도로시를 조심스럽게 옮겼지요. 드디어 향기가 약해지는 곳까지 나왔을 때 도로시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긴 어디야? 휴, 다행이다. 도로시 다시 일어났네. 도로시는 상황을 이해하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럼 사자는? 사자는 어쩌죠? 양철 나무꾼이 슬프게 말했어요. 아직 들판에 잠들어 있어. 우리 힘으로는 옮기기 어려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새하얀 고양이 몇 마리가 야옹하고 나타났어요. 아니, 고양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눈처럼 하얀 들쥐였어요. 그리고 그 쥐들 가운데 가장 작고 귀여운 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쥐 여왕이에요. 도와드릴까요? 허수아비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 친구가 들판에 쓰러졌는데 너무 커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들쥐 여왕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들쥐들이 줄을 매달아 함께 끌어내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양철 나무꾼은 급히 줄을 만들었고 수백 마리의 들쥐들이 사자에게 연결된 줄을 물고 들판으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힘내자 얘들아. 들쥐 여왕의 외침에 따라 모두가 힘을 합쳤고 커다란 사자는 점점 들판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잠시 후 사자는 향기가 약해지면서 눈을 떴고 도로시와 친구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꿈인 줄 알았어. 정말 다들 고마워. 도로시는 사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린 모두 한 팀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들쥐 여왕과 친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고마워요, 들쥐 여왕님. 당신 덕분에 우리 사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리도 오즈의 대마법사님이 계신 나라에 사는 백성이니까요. 들쥐 여왕과 하얀 들쥐들은 기쁘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고 다섯 친구는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양귀비 들판을 지나 다섯 친구는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누구 하나 느긋하지 않았지요. 모두들 이제 곧 오즈 대마법사를 만날 수 있어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에메랄드 시티가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반짝일까? 도로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안에 진짜 똑똑한 머리가 있을까? 허수아비는 자신의 집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난 심장 모양이 어떤지 궁금해. 양철 나무꾼은 가슴 부분을 퉁퉁 두드렸고 나는 용기란 걸 먹는 건지 붙이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겁쟁이 사자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렇게 걷던 중 멀리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성이 보였어요. 우와, 저게 바로 에메랄드 시티야. 도로시가 외쳤어요. 성은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초록 보석들이 박혀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만큼 빛났지요. 드디어 성문 앞에 도착한 친구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초록 옷을 입은 수문장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초록 모자를 쓰고 초록 장화를 신고 심지어 수염도 초록빛이었답니다. 수문장은 도로시 일행을 보고 말했어요. 누구시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로시가 정중히 말했어요. 저희는 위대한 오즈 대마법사를 만나러 왔어요. 용무가 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친구는 머리를 갖고 싶고 이 친구는 심장을 원하고 저 친구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수문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초록색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에메랄드 시티는 너무 빛나서 안경 없이 보면 눈이 멀 수 있어요. 그는 문 옆에서 조심스럽게 초록 안경 5개를 꺼내서 모두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자물쇠를 풀고 커다란 성문을 열었지요. 끽!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눈부신 초록빛 세상이었어요. 길은 초록 벽돌로 깔려 있었고 집들도 초록색, 나무들도 초록, 심지어 새들도 초록색이었지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역시 모두 초록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마저도 초록 리본을 달고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진짜 동화 속 마을 같아. 사람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다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오즈 대마법사가 있다는 궁전으로 안내되었지요. 궁전은 커다란 초록 유리로 지어진 성이었고 문 앞에는 황금종이 달려 있었어요. 자, 이 종을 치면 대마법사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수문장이 말했어요.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종을 울렸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고요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나를 찾는 자는 누구냐? 도로시는 두 손을 모아 말했어요.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오즈 대마법사님, 제발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씩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요. 전 머리를 원합니다. 전 심장을 갖고 싶어요. 전 용기가 필요해요. 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다. 너희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사악한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너라. 그녀가 있는 한 나는 그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없다.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서쪽 마녀라니 무섭고 위험한 존재임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함께 왔어요. 함께 해낼 수 있어요. 맞아. 우리가 겁쟁이처럼 도망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사자가 힘을 냈고, 그래, 나에게 똑똑한 두뇌가 있다면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지요. 난 심장은 없지만 우리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양철 나무꾼도 말했어요. 이제 그들은 한 팀이 되었고 함께 마녀를 물리치러 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오즈 대마법사의 명령을 받은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제 사악한 서쪽 마녀를 찾아 떠나야 했어요. 그녀를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도 소원을 이룰 수 없었지요. 그 마녀는 정말 무서운가요?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문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녀는 강력한 주문을 쓰고 날아다니는 원숭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요. 게다가 마음도 아주 사악하답니다. 겁쟁이 사자는 귀를 바짝 내리며 말했어요. 나는 벌써부터 무섭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야. 허수아비는 집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꾹 쥐었어요. 토토는 작게 컹 하고 짖었지요. 그들은 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했어요. 이제 노란 벽돌길은 없고 대신 험하고 돌 많은 길이 이어졌지요. 조심해야 해. 언제 어디서 마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허수아비가 경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펑! 하늘에서 갑자기 어두운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감히 나를 없애겠다고? 어리석은 것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무언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 떼였지요. 저건 뭐야? 도로시가 깜짝 놀랐어요. 어서 피해요. 사자가 도로시를 등에 태우고 달렸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뒤에서 원숭이들과 맞섰어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아주 빠르고 영리했어요. 허수아비는 몸이 풀어져서 짚이 사방에 흩어졌고 양철 나무꾼은 들쭉날쭉한 바위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어요. 우릴 잡아가려는 것 같아. 도로시가 소리쳤어요. 결국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토토 사자를 사로잡아 어두운 성이 있는 서쪽 마녀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녀는 도로시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후후, 저 작은 소녀가 나를 없앤다고? 이 신발만 아니었으면 바로 널 돌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맞아요. 도로시는 여전히 은빛 마법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그 구두는 아주 강한 마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녀도 함부로 할 수 없었지요. 난 너를 종처럼 부릴 거다. 네가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만들 거야. 마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날부터 도로시는 마녀의 성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이 분명 날 구하러 올 거야. 반면 사자는 큰 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마녀는 그에게 자꾸 겁을 주었지요. 겁쟁이 사자야, 넌 아무것도 못해. 마녀가 조롱했지만 사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겁이 많지만 이제는 진짜 용기를 내야 해. 그리고 마녀는 계속 도로시의 마법 구두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절대 벗지 않았지요. 이건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계략을 꾸며 도로시를 넘어뜨리고 구두 한 짝을 벗기는 데 성공했어요. 드디어 한 짝은 내 것이야. 이제 다른 짝도 곧 내 것이 될 거다. 그 순간 도로시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근처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 마녀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으아악! 마녀는 물에 젖자마자 끈적한 연기를 내며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물은 나를 망쳐요. 그리고 마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 안은 조용해졌고 하늘을 가득 채웠던 검은 구름도 걷히기 시작했지요. 도로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정말로 사라졌어. 사자는 깊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이겼어? 도로시 정말 용감했어. 감옥에서 풀려난 사자와 함께 도로시는 이제 성의 마법 빗자루를 들고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도 다행히 들쥐들의 도움으로 다시 합류했지요. 허수아비는 새 지프로 다시 채워졌고 양철 나무꾼은 다친 부분을 고치고 반짝반짝 윤을 냈어요. 우린 해냈어? 도로시가 말했어요. 사악한 서쪽 마녀를 물리쳤어. 친구들은 다 함께 오즈 대마법사에게로 향했어요. 그들은 마법 빗자루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약속대로 이제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궁전 안 대마법사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군.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 다시 오너라. 친구들은 실망했지만 다음 날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또 말했지요. 내일 다시 오너라. 지금은 곤란하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겁쟁이 사자가 성을 울리며 소리쳤어요. 우릴 또 속이려는 거냐? 나오기나 해. 그 순간 허수아비가 방 한 구석에 있는 커튼을 발견했어요. 살짝 흔들리는 그것을 슬쩍 걷어보니 이게 뭐야? 그 뒤에는 작고 평범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초록 옷을 입고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지요. 당신이 오즈 대마법사예요? 도로시가 놀라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민망하게 웃으며 고백했어요. 그래요. 사실 난 마법사는 아니에요. 나는 원래 풍선 타는 서커스 단원이었어요.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다가 이 오즈 나라에 떨어졌지요. 그는 쑥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단한 마법사인 줄 알고 모두 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법사인 척했죠. 하지만 실제로 마법은 쓸 줄 몰라요. 친구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허수아비가 중얼거렸지요. 그럼 우리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법은 못 써도 널리 배운 사람으로서 도움은 줄 수 있지. 그는 허수아비에게 밀가루로 채운 머리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이건 지혜의 상징이란다. 이제 너는 스스로를 믿고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해. 양철 나무꾼에게는 심장 모양의 붉은 배를 달아주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 심장은 아니지만 넌 이미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단다. 그게 진짜 심장이야. 사자에게는 빨간 약이 든 작은 병을 건넸어요. 이건 용기 물약이란다. 하지만 사실 너는 이미 수없이 용감한 일을 해냈지. 이건 그걸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야. 친구들은 모두 감격했어요. 진짜 마법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도로시가 말했지요. 그럼 도로시는 어떻게 해요? 허수아비가 물었어요. 도로시는 집에 돌아가야 하잖아요. 오즈는 말했어요. 읍내 열기구를 타고 함께 떠나는 방법이 있어. 바람을 잘 타면 캔자스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드디어 출발 준비가 되었고 도로시는 바구니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그 순간 토토가 고양이를 쫓아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토토! 도로시는 재빨리 뛰어내렸고 열기구는 텅 빈 채로 점점 하늘로 떠올랐지요. 아, 도로시 안 돼. 오즈는 하늘로 사라져가며 소리쳤어요. 미안하다,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친구들도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오즈 대마법사가 풍선과 함께 사라지고 도로시는 또다시 집에 돌아갈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젠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그러자 허수아비가 위로했어요. 걱정 마, 도로시.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 양철 나무꾼도 말했어요. 우린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겁쟁이 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랑 함께한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용기였어.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타나더니 하얀 구슬 같은 것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안에서 나타난 건 아름다운 남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였어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도로시에게 다가왔지요. 도로시야, 너는 오랜 여정을 참 잘 이겨냈구나. 친구들의 도움도 참 고마웠을 거야. 도로시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글린다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캔자스에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글린다는 따뜻하게 웃으며 도로시의 발을 바라보았어요. 도로시야, 내가 신은 그 은빛 구두를 봐. 네? 그 구두는 아주 특별한 마법이 깃든 구두란다. 원하는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정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죠? 글린다는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너 스스로가 그걸 믿고 깨달을 때까지는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단다. 진짜 마법은 언제나 스스로 믿는 마음에 있지. 도로시는 잠시 구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작은 은빛 구두가 마치 반짝이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걸 신고 발을 3번 구르면 집으로 갈 수 있나요? 글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쳐보렴.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도로시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온몸이 가볍게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었고 주변이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을 때 도로시는 눈을 떴어요. 그곳은 바로 자신의 집 앞마당. 도로시야. 아주머니가 달려와 도로시를 안았어요. 헨리 아저씨도 놀라며 도로시를 꼭 끌어안았지요. 정말 돌아온 거야? 꿈이 아니지?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푸른 하늘 너머에 반짝이는 별 하나가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아마 에메랄드 시티의 친구들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로시의 오즈 여행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배운 것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머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 있는 생각이고 심장이란 건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마음속의 빛. 그리고 집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걸요.